코로나 종결자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셔서 K 방역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의무 격리를 마치고 나오신 제니님을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항상 이렇게 혼자 방송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게스트를 모셔서 코로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신 거죠. 네, 네, PCR 확진을 받아도 10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은 격리 해제인데요. 네, 그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교포들은 네, 음성을 받아도 14일을 의무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네,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친언니가 5월 달에 먼저 들어갔어요. 네, 그때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뭐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직접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하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비용도 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니님은 어떻게 격리를 하셨어요? 초반에는 에어비앤비나 이제 숙소 업체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다가 이게 아무리 싸도 비용이 80만 원이고, 아, 네, 80만 원이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는 도착 당일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숙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인께 물어물어 싸게 알아보고 이제 입실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예. 지금 이제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시잖아요. 네. 어, 그 자가격리가 이런 뭐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14일이니까 한 14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그거보다 더 비싼 옵션도 있고 제가 예. 듣기로는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부담을 주고 있는데 어 네. 사실은 제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뭐 탐조 해설가 채널이나 코로나 종결자 채널을 어떻게 네. 처음에 알게 되시게 됐나요? 그 집탐새님 그 계정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새 검색하다 보면서 알게 되긴 했어요. 근데 구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 그거 아, 정보를 이제 보고서 네,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새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거네요. 그러면 제 예, 채널을? 예, 예, 예. 그렇구나. 저는 그거를 몰랐네요. 그러면 그 자국경구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계기로 검색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저희 자매들 셋 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이미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예,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예. 그렇구나. 그거 영상을 봤을 때는 어땠어요? 좀 이게 새하는 그 채널에 자궁경부암 뜬금없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이상했을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뭐 되게 중요한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원래 본인이 하시던 그런 네, 그 콘텐츠에서 벗어난 거를 이제 올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들진 않았어요. 원래도 저는 예, 다른 채널들 비슷한 채널들을 보고 있던지라.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자원경보안 뭐 그런 거 올리고 GM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올렸을 때 네. 그 처음에 이제 영상들은 약간 일부러 이제 뭐 방구석 유튜버 일부러 더 방구석 유튜버 컨셉으로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막 좀 뭐 이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네,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끼실 다른 분들이 예상되기는 했어요. 그런 반응들이. 반응들이 제가 네. 의도한 대로 된 네네네. 거네요, 그러면. 예. 네, 네, 어쩔 수 없었던 게 코로나 초기 때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네. 조금씩 생겨 나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네, 코로나 관련 컨텐츠를 초기에 올릴 때는 네, 사실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긴급한 일을 겪으시면서 네. 이게 인식이 좀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아, 예. 처음에 제 코로나 컨텐츠 보셨을 때랑 실제로 본인이 이제 겪으셨을 때랑은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되게 그런 좀 신선한 자료 위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보는 재미가 처음엔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재미가 있었지? 이게 저한테 닥쳐올 뭐 이런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아, 예. 아, 그래가지고, 네. 음, 조금 상황 판단이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구독하면서 봤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좀 저한테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충격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네,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방역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저는. 네, 이게 저는 사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거를 네, 밝혀냈을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인 뭐 이런 증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에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인식이 돼서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뭔가 이거 뒤집어야지 그때 돼야 이게 사기극이라는 거를 이 코로나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일단은 뭐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독감을 당장 독감 백신을 이제 맞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를 요청했던 게 네, 2018년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인플루엔자로 네. 사망한 사람이 720명인데 도대체 그 중에 몇 명이나 그러면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죽었을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했을까?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통계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네. 그거는 조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송을 네.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백신 나오면 끝난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4가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정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대요. 아,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음, 그러니까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죠. 억울한 죽음에 보상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사망 외에는 뭐 포항 MBC 뉴스 나가기 전까지 통계로는 63.7%인가 그 정도 이제 보상을 네. 받았대요. 근데 아,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통계가 생성이 안 되니까 기준을 못 잡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제일 우려하는 바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다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막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아서 힘든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해줘도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마스크 쓰라면 그렇죠. 쓰고 뭐 백신 맞으라면 맞고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니님께서는 아주 이제 네. 극적인 경험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본인이 겪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그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그 시청자들한테 네.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뭔가 와닿을 것 같아서 인터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아, 네. 아, 네. 뭐 저도 방향은 그렇게 끌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뭐 우리가 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콜롬비아에 계셨던 거잖아요, 외국에. 네. 콜롬비아죠, 그죠? 네. 네. 그 콜롬비아에서 한국의 소식들을 봤을 때 또 이제 네. 콜롬비아에서는 상황이 어땠고 그리고 한국 소식도 가끔 TV나 뭐 이런 걸로 봤나요? 거기서 유튜브? 사실은 전혀 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예,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흩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네. 네, 제가 직접 뭐 경험하는 게 없다 보니까 예, 아, 그렇게까지 네, 내막을 잘 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 콜롬비아에 얼마 동안 계셨던 거죠? 언제부터 계셨던 거죠? 작년 6월 달 경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1년 넘게 있었습니다.
아, 작년 6월 달부터. 예, 그러면 그 콜롬비아에서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상황이 어, 네. 어땠어요? 거기는 좀 이렇게 뭐 자유롭고 그랬었나요? 제가 지냈던 지역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항상 외국인들이 들끓고, 항상 이제 관광객들 위주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되게 거리에 많은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거의 항상 파티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 자유롭고 파티도 자주 하고. 예, 예, 예. 그러다가 언제 이제 뭐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이제 그러다가 작년 9월 달 접어들면서 이제 한국인들, 관광객들 사이에서 좀 옹성옹성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 예. 그 이유는 이제 대규모의 시위가 전 남미에 퍼져가면서 이제 콜롬비아도 조만간 이제 급격한 시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빨리 한국 들어가라. 라는 이제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아, 그렇구나. 이제 뭐 예, 반정부 시위 같은 게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네, 한참 진행 중이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네네. 어, 그, 이제, 예, 반정부 시위 콜롬비아에도 10월 달부터 들어왔고요. 이제 저는 수업을 일체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 코로나 한동안. 전에 벌써 시위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있던 동네도 이제 제 나이 또래 20대 청년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아, 시위 도중에. 예, 충돌해가지고 경찰이 뭐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점점 저는 더 커질 거다. 사태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오고 그 뒤에 바로 또 2월, 3월경에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아, 예, 제 예상과는 정말 반대가 됐어요. 그렇게 많았던 거리에 시위하던 사람들,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3월달 이후로는 없었어요. 이게 있을 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그런 뭐 반정부 시위가 막 한참 막 이렇게 피크를 이룰 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러면 뭐 우리나라보다 이런 통제 같은 거를 더 세게 했나요? 콜롬비아는 뭐. 콜롬비아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들한테. 아, 일- 이거는 자가격리 예행 연습이다. 이런 예행 연습을 며칠 동안 3일, 4일 정도 할 테니까 국민들한테 협조 좀 해달라라는 부탁초로 처음에는 이제 들어왔어요. 코로나 자가격리 음, 거리두기가. 그러다가 아니 이거 내일까지 연장해야 돼? 아니 이거 몇 주까지 연장할 거야? 몇 달 연장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1월 30일까지 이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는 그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나요? 뭐 락다운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거기서는. 그 영어랑 그 발음이 비슷해요. 쿼렌테나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격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쿼렌테나. 그 네. 콜롬비아 말로 콰렌테나, 그 격리라는 네. 뜻이라고요. 네.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있었던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우리나라에서 2월 달에 뭐 2주만 해가지고 계속 아, 늘려가지고 이 왔던 거랑 그랬군요. 되게 비슷하네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시청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뭔가 이런 그 반정부 성향의 시위라든가 이런 반발이 많았을 때 이 네. 코로나에 관한 이런 그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는 게 콜롬비아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공통점이네요. 저는 이 얘기는 사실은 예상도 네. 못했었는데 제니 아, 학생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게 되게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콜롬비아에서 이제 그 계속 그래도 뭐 남아 있으려고 하시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뭐 그 음성 판정을 받아도 네. 그 뭐 14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크게 뭐 불만을 가지거나 뭐 이게 불합리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던 거죠. 네, 저한테 이제 닥칠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음, 불만을 갖지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막상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입국해서 검사해서 음성 받고 네, 14일 이제 의무격리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그 좀 배가 좀 많이 아프셔서 이게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이게 음성을 받은 사람도 음압병동 같은데 따로 격리병동에 입원을 해야 돼서 병원을 찾지 네. 못해서 되게 고생하셨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배 통증이 시작되면서, 아, 안 되겠다. 구급차에 전화했던 시간이 오후 1시였어요. 아, 그때가 자가격리 3일차, 2일차였고요. 네. 네, 음성 판정 받은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 그리고, 예. 예, 구급차는 이제 바로 119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분께서 저를 이제 실어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고, 이제 음,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죠. 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보건소 그 아니요. 도봉구청 공무원분께 이제 예. 뭐, 미리 알렸는지부터 음, 이제 혹시 보건소에서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았다라는 이제 문자 메시지 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좀, 네,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음, 그리고, 예, 사전에 협의되고 이제 구급차를 부른 것이다라고 하여서 이제 그 구급대원분들도 이제 보건소에 연락하여서 병원 찾는 거를 이제 시작하셨죠. 아, 그러면 예, 그 진단 검사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예, 미리 이거 만약에 음성 예, 받으셔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의무격리 14일 동안 아프면 네, 그 일반 병실에 입원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격리병동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를 그 사전에 고지를 받았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던 거죠? 네, 아, 네, 네, 그러다가 막상 병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일반 병실에 이제 입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한 3시간 넘게 4시간 네, 가까이 그렇게 네, 앰뷸런스 타고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이런 거를 뭐 저는 방송만 하다 보니까 전혀 네,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 알았는데 막상 네, 겪으시니까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그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플 때는 이게 얼마나 아픈 네, 건지 막 그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당혹스러우면서도 정말 아픈 상태에서도 예. 계속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장장 3시간을 음, 전화기를 붙잡고선 이제 구급대원분께서 연락하고 알아보는 중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네,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면서 진짜 이런 시간에 다른 환자들 이송 도와야 되는데 나한테 잘못 걸려서 이렇게 너무 시간을 빼앗기신다라는 미안함도 정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그렇게 아픈데 뭐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미안하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예,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가 이제 이 링거를 맞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그분이 제 저혈압 체크해 주시고 링거 투여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4시간 동안 서울을 드라이브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지만 이제 막상 지나고 네, 보니까 뭐 네, 지금 제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 네,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뭐 생명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때 조치를 못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제 뭐 의료계 파업 뭐 얘기도 있었고 뭐 했었지만 그게 네. 뭐 사실 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 4시간 앰뷸런스를 타야지 이제 할 만큼 그만큼 이제 병실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거를 다시 생각했을 때는 어땠어요? 정말 그때도 뭐 그때랑 지금 심정은 똑같아요. 진짜 음, 헛웃음이 나오고, 예, 그때 음, 이제 제가 네, 들었던 예, 그분들의 이제 네.
어, 대응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예, 무언가가 됐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제니 학생이 이제 의무격리 14일 하는 동안에 그런 네, 문제에 관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뭐 마스크도 강제로 막 씌우려고 하고 뭐 네, 검사도 이렇게 막 안 받으면은 뭐 이렇게 막 뭔가 제재를 국민들한테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예,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예전에 이제 방송도, 네, 감행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이제 친구들에게 네, 백신에 대해 갖는 희망감을 네. 조금 차근차근,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정도이고, 예, 제가 어쩔 수 없다라는 한계를 많이 느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을 보셨으니까 이제 코로나 네, 백신이 나올지 뭐 그게 나와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그 네, 헛된 희망 같은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씩 얘기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근데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반응, 매일매일이, 예, 예. 반응이 어때요? 그런 얘기 해주면. 좀 이게 일반적인 주류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랑 이 네, 현실이 좀 다르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그런 그 뭐 응급 상황을 겪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좀 뼈저리게 느끼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 심지어 가족들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어요? 네. 뭐, 제 주변 친구들은 다, 뭐, 제 또래 대학생, 직장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친구들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예, 어, 일단, 뉴스 기사를 많이 예. 공유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과격한 어조로 특정 대상을 이제 거론할 때가 많아요. 그 특정 대상이라고 하면은 주로 마스크를 끼지 않고 돌아다니는 뭐 아, 교회 사람들. 일반인 시민들 예, 혹은 네, 예.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이지만 아, 교회 사람들을 욕할 때도 있고요. 아, 교회를 다녀도 이제 뭐 네. 8.15 광복절 집회라든가 이런 거 나가서 뭐 지금 확산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제가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그 긴급했던 예, 이유도 사실은 예. 광화문 시위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아, 친구도 있고요. 네. 아, 그게 날짜가 대충 비슷했나요? 그러면 그게 그 광화문 집회 전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나고 나서였던 건가요? 집회가 8월 중반에 있었나요? 8월 15일 아마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예, 8월 15일 네네. 예. 그 뒤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아, 예. 네, 제가 음악격리실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그 뒤로 이제 그 네,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네, 그렇구나. 그, 이제 뭐 유튜브도 격리 기간에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그 PCR 검사만으로 확진을 해가지고 증상 없는 사람들을 네. 이렇게 대규모로 계속 이제 더 검사를 더 해야 된다. 뭐 심지어는 지금 야당도 뭐 긴급 뭐 이렇게 간이 진단 키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전 국민을 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 실질적인 이런 진짜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환자들한테 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제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이제 겪고 나서는 그러니까 네. 지금 K 방역이 뭐 잘했다고 예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얘기 예, 들었어요. 네. 예. 근데 K 방역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어요? K방역. 예, 아, 그, 그거를 어떻게, 그 K방역에
그쪽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정말 제가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그, 많으니까. 네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그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예. 뭐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뭐 예.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정도로. 네, 네. 아, 그 적극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긴 좀 힘든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말을 하더라도 결국 돌아오는 반응은 쎄한 반응 혹은 이제 묵묵부답 뭐 이런 식이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그건 아니야라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외국에 가면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도 좀 그래도 뭐 얘기도 잘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네, 우리나라는 되게 뭔가 뭐 정치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신념이랑 관련되는 일이 생기면 네, 되게 좀 소통이 좀 어렵잖아요. 그 외국도 그렇죠. 네. 외국도 그런가요? 아마 제가 갔던 그 나라가 예, 콜롬비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대한민국 국민이랑 조금은 정서가 비슷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머무는 숙소에 이제 주인분께서 나가지 말라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하는 말을 네,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데 되게 제니 학생 같은 경우에 제 채널을 보면서 그 네,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래도 아 뭔가 이런 뭐 좀 수긍이 되고 네. 이게 재밌어 한다는 게 저는 누가 보겠나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더 감사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예. 예. 저도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지찬세님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통하는 그 소통의 장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네, 여러모로 공감도 느끼고, 네, 뭐, 음. 그렇습니다. 그 뭐 예. 저는 사실은 이게 뭐 피드백이 꼭 좋은 것만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뭐 약간 네. 의도하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뭐 좀 깨끗한 배경에서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들었고 뭐 이런 건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뭐 제니 학생이 봤을 때는 뭐 좀 더 아이디어라든가 뭐 요렇게 했으면 네.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클릭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썸네일 아, 썸네일, 살짝 썸네일.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네. 썸네일.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려주신 정말 예. 귀중한 그 표 있잖아요. 통계표 자료. 아, 통계 자료. 예. 예, 통계 자료. 그거 이제 종이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예. 저는 이제 예. 너무 예, 화질이 제가 화질 안 좋은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수치를 확인할 수가 아, 없더라고요.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그러한 글씨 같은 거는 네, 제가 볼 수 없었어요. 댓글 달까?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 제가 그 통계청에서 그 네, 인플루엔자 사망자 숫자 받은 거를 네, 그게 엑셀로도 받고 종이로도 받았어요. 네, 네, 종이로도 받았는데 그 네. 엑셀로 받은 거를 제가 이제 그 틀 고정 해가지고 보여줬으면 되는데 네네. 처음에는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아, 보여주고 나서는 야 이게 네. 사람들이 이게 그냥 엑셀에다 숫자 쳐넣으면 되는데 이걸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편으로 이제 그 온 거를 종이에 프린트된 네. 거를 네. 실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보여주면 아 이거 네. 진짜구나. 그 네.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예, 제가 봐도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약간 진실된 면모를 앞부분에 보여주신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제, 예, 네, 예, 그 스캔 예쁘게 뜬 이제 예, 예.
화면으로 예,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알았어요. 네, 그거는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저는 이거 뭐 제가 재밌었던 거는 제가 네,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처음에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게 네, 알아듣는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어가지고 되게 네,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너무 뭐 과학원에서 일도 했고 이거 관련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네, 계통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상외로. 안 돼요. 네, 너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렵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 이제 다른 유튜버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쇼쇼쇼쇼쇼 2 진짜 쇼라는 영상에 이제 제가 등장하잖아요. 보셨죠? 네, 근데 그거를 사전에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안 했었어요. 좀 쓰겠다고 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갑자기 거기에 얼굴도 나오고 이제 제 유튜브에서 소개하는데 컨텐츠도 나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방송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저는 이게 누가 인용을 하거나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되게 막 놀랍기도 하고 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나마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도 이거를 좀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정보를 주시는 분들 중에 현직 의사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뭐 통계 자료 같은 거 올리면은 뭐 이런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느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제니 학생이 연락 왔을 때 저는 뭐 네. 전공을 하시는 분이거나 뭐 그런 건가 했는데 실제로 이제 K 방역에 민낯을 보신 네, 분이라서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빨리 다른 쪽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이제 너무 빈민국이었어요, 콜롬비아가. 그래서 이제 아, 예.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보았고, 제가 또 이제 좀, 뭐라고 해요? 학대를 당하는, 이제 방치되고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좀 보살피는 과정에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 콜롬비아는 주로 주 산업이 그럼 농업이나 뭐 이런 쪽인 거예요? 거기는? 어, 제가 살았던 곳은 이제 도시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뭐 간호사, 변호사 이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경우였어요.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관광산업, 뭐, 혹은 이제 길거리 행위 공연 이런 것들로 이제, 아, 이제 약간 하루벌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보니까 조금 더, 예. 그럼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겠네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네. 많은 몇 개월을 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럼 거의 제니 학생 입국하기 전에는 거기 뭐 치안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랬겠네요. 그러면. 원래 콜롬비아가 치안 안 좋은 나라로 유명한 거는 알고 있지만, 아, 네. 원래도 안 좋지만. 저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이제 음, 제 부주의도 있지만 지갑을 도난당한 시점도 코로나 이후였고라는 것을 아, 생각하여서, 네, 조금 아, 네, 그런 고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환경이 더 안 좋아지니까 뭐 절도 같은 거 그런 범죄도 늘어나고 아동 학대도 늘어나고 그렇게 된 것 네, 같네요. 사실은 지금 네, 한국에서도 지금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잖아요. 네, 안 보내다 보니까 뭐 일반 학생들도 힘들지만은 뭐 자폐라든가 뭐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케어를 못 받다 보니까 뭐 자폐아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어,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콜롬비아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런 코로나 자체보다는 오히려 더 이런 그 제재 때문에 뭐 사회적 네, 거리두기 같은 그런 제재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라고 봐요. 자기 집에 격리를 시키는 이 락다운이 안 네.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죄수들을 이렇게 뭐 가두는 뭐 그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단어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듬더듬거리는데, 예. 네, 근데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것보다 스웨덴처럼 뭐 네, 마스크도 거의 안 쓰고 자유롭게 하면서 뭐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타격이 안 가도록 뭐 장사하는 것도 이제 별로 제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도 계속 보내고 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사망자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확진자도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항체 검사를 안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항체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사실은 네, 저는 이 검사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별로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네, 불필요하게 혈세 지출되는 거라고 해서 좋게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네, 최소한의 이제 면역 집단 면역이라든가 뭐 이런 젊은 층이 얼마나 면역 형성했는지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어 사실 별로 이게 확진자가 정말 감염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도 없는 네. 이런 것만 그 숫자를 불려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이제 겁을 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자영업자들을 이제 뭐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제일 이제 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네. 그 부분 정말 공감이 진짜. 아,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오후 9시 이후로부터는 이제 가게 문을 닫는다고 들었거든요. 아, 오후 9시 이후에 가게 문을 네, 닫는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가격리가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 아, 그래서 다음에 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아니 뭐 밤 9시 이후로 뭐 바이러스가 더 뭐 기승을 부리나 뭐 그 무슨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걸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오늘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그 사실은 이제 제니 학생 인터뷰를 하는데 그 네. 제니 학생이 계신 곳이 제가 도 단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네. 경기도라서 아, 오늘 네네. 낮에 이제 그 아는 이제 그 지인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마스크를 끼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그 지인이 저한테 네. 여기는 마스크 안 끼면 뭐 벌금 낸다고 뭐 300만 원이라고 뭐 아, 콜롬비아화 됐네요, 여기도. 근데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그걸 아니에요? 아직 시행하진 않는데 그런 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걱정이 돼서 혹시 이제 아, 방송할 때 또 마스크 안 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 누가 보고 또 신고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 받으면은 아, 안 껴도 돼, 안 껴도 돼. 그러네요. 아니, 아, 네. 끼라는 게 아니고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네. 전화를 했더니 그거 아직 네. 정해진 게 아니래요. 그래서 상세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안 아, 정해져가지고 그거 아직 네. 그런 게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10월 며칠부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10월이요. 예, 네. 그래서 아니 그 이재명 도지사죠. 도지사가 네. 그만큼 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마스크가 소용이 없다. 그 벌써 결론이 네. 났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 네. 지금 이러고 있지 외국에서는 마스크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양성 받은 사람하고 접촉해도 증상 없으면은 검사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어이없는 방역하지 말고 좀 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자.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오. 120에 전화 걸어가지고. 아, 네. 예, 그래서 야 이게 근데 여론조사는 보니까 이거를 뭐 진짜 뭐 집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어라 뭐 이런 거를 철저하게 마스크 끼는 거를 국민들이 더 많이 네. 찬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부터 네, 재논의를 해야 된다. K 방역이든 뭐든.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방역 효과는 없고 더 이게 기약도 없잖아요. 사실 언제 끝나는 것도 계속 뭐 일주일만, 이주일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는 그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면은 좋겠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예. 말은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음, 먹히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가 봐요. 그죠, 그죠, 그죠. 그 네, 혹시 이제 전공을 좀 살려서요. 그 제가 네, 알기로는 애니메이션 쪽이라고 하셨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앞으로? 음, 유튜브요? 네. 알리는 목적으로, 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 뭐 네, 애니메이션 쪽이라고 하셔서 저는 뭐 네, 그림이라든가 뭐 그런 거 컨텐츠 네, 만드는 거에 또 이제 재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네컷 만화라든가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좀 뭐 시사 만화, 네.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본인이 겪은 거를 일반 국민들이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예. 그 저도 사실은 그 언젠가 이런 방송을 한번 해야지 누구 다른 게스트를 네, 초대를 해가지고 대화를 네, 하면서 네, 얘기를 하는 방송을 한번 해야지 했었는데 계속 못 하고 네, 있다가 그래도 또 네. 제니 학생이랑 그 연락이 닿아가지고 아, 네. 네, 이런 방송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 제가 인터뷰한다 그래놓고 제가 더 떠든 것 같아서 아, 되게, 예, 저도 그래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이제 또 밥 먹으러 가야 되죠? 아, 네, 그러네요. 예, 밥 예, 시간도 예, 오는지 몰랐어요. 예. 아니, 시간은 네. 여유는 좀 있어요? 네, 네, 여유는 많아요.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아니, 뭐,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네, 싶었던 거, 네. 뭐, 빠진 건 없나,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아, 또 얘기하고, 뭐, 궁금했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음, 어, 네. 뭐, 이게 잘 소통 안 되는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제가 무개념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를 저도 원치 않는데, 예, 예를 들어, 그래서 저는 열심히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예, 대한민국이 이런 시국이라서 내가 이런 거 하면 욕먹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봤고, 음,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이, 아니야. 안 그래. 너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수준에서만 제가 행동을 하거든요. 음, 아,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밖을 나서서 처음으로 버스를 탔는데, 이제 기사 아저씨께서 이제 저한테 많은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왜? 제가 제가 전화를 이제 마스크로 여기 전체를 가린 상태였고요. 그냥 예, 전화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 전화를 이제 너무 쓸데없이 길게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아, 크게 뭐라고 하셨어요. 1분 동안. 네. 아, 물론 이게 공공장소에서 통화하는 게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 제가 이 시국이라서 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전혀 네, 예상 밖이어서 아, 이게 당황했었습니다. 화를 많이 내셨구나, 그분이. 아, 예, 좀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제니 학생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 예, 예. 지금 이제 불필요하게 마스크를 뭐 강제로 대중교통 타면 무조건 써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거든요. 누구든지 마스크 안 그렇죠.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강압적으로 다 쓰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어, 자기하고 한테 이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평소보다 더 미워지고 더 네, 이제 화가 나고 이래서
그게 이제 사회 분위기 자체도 안 좋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한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네.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네. 공간적 거리두기라든가. 근데 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했을까? 진짜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이런 국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때에 다 같이 네. 모여서 정말 이 K 방역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토론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제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네. 토론회 같은 거를 공론회장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충격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니 학생이 거의 아직 30대 안 되셨죠? 20대죠. 네. 20대 이제 후반 들어가죠. 네, 20대 후반인데 이런 네.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셨다는 게 되게 아, 센세이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실지도 모르는데 정말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의료 네. 시스템 과잉 그 과부하라든가 그다음에 네. K 방역의 맹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어, 제니 학생의 말을 통해 가지고 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아,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 대단한 K 방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희생자가 결국에는 저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이펙트가 큰데요, 이거는. 예. 이게 네. 별로 사실은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맨날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네.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정말 K 네. 방역이 잘 되고 있냐, 문제가 없냐에 네. 대해서 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종결자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좋은 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